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이번 정부가 들어선 지도 이제 6개월 차 돼가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 이제 양도세 관련 한시적 완화, 대폭 완화했었고, 그 이후에 규제 지역도 꽤 많이 풀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보유세 부분이죠. 보유세가 워낙 이 높이 책정되다 보니까 굉장한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정권 들어와서 대폭 완화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까지도 이 완화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강력하게 야당에 부딪히게 되면서 결국 이 지난번에는 다른 것들은 통과되지 않고 결국에 사각지대에 있던 일시적 이주택자, 뭐 고령자 이런 부류만 대폭 완화가 통과됐고, 그 나머지는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예요.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다주택자는 이제 얘기조차 없었고요. 얘기조차 없고 1주택자를 대폭 완화해 주는 것. 그러니까 1년 올해만 한시적으로 공제 금액을 11억에서 14억으로 높여주고 대폭 완화해 주는 특별공제, 보유세, 종부세 특별공제 발표를 했었던 부분인데, 결국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넘어갔잖아요. 되게 통과가 되고 1주택자는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항상 합치돼서 통과가 됐던 부분인데, 이번엔 딱 걸려 있어요. 딱 걸려 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1월이면 끝나는 건데 지금 18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도 합치가 안 됐어요. 물론 이 며칠 뒤에 또 합치가 돼서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산이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1억에서 14억 걸리는 사람이 이렇게 추산이 되나 봐요. 9만 명 정도. 결국에는 종부세를 내야 될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국세청에서는 20일까지 법 개정해야만 고지서의 특별공제 반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회에 논의 중인 거는 계속 말이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합치가 안 되면 내년 종부세 개편안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기사 보시죠.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결정할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정리해서 보자면 어떻게 됐죠? 대폭 완화가 일단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이제 100%가 되는 것을 끌어내렸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이제 60%로 내리고 그 다음에 공제 금액도 기존에 9억에서 11억으로 올렸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올해만 더 올려서 14억으로 하자, 이게 원래 발표된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야당하고 합치가 안 되는 거는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게 지금 집중적으로 너무 과하다라는 그 의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은 이게 60% 말고 80%로 하자, 80% 하고 14억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당에서는 지금 어차피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14억 하고 60%가 아니라 70%로 하자, 이게 지금 계속 대치되는 상황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게 1주택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결국에 이걸 낮추는 것은 다주택자에게도 영향을 주거든요. 결국에는 다주택자 지금 공제 금액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린다라는 게 원래 발표 내용인데, 지금 이거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절대 되지 않겠죠. 되지 않고, 그나마 이제 다주택자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 낮춰서 계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70이 되던 80이 됐던 어쨌든 안 좋아지는 건 맞잖아요. 원래 논의되는 것과는 다르게. 그래서 이게 완벽히 그냥 여당의 입장으로 하면은 그냥 기존의 11억 공제하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끌어내리는 거, 이거는 그냥 바로 가능하니까 이렇게 내리는 시나리오. 그리고 뭐 야당 측대로 되면은 그냥 11억이 아니라 14억 가면서 80% 이거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금액 내에 들어가시는 분들, 이 금액 내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괜찮겠죠.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상관없이 안 돼도 되는 공제 금액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주택자분들은 이걸 더 좋아하겠죠. 이 시나리오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중간책인 70%의 14억, 이거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20일까지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이틀 남은 거잖아요. 국세청에서 얘기한 거는. 그리고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안건은 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올해만 한정적으로 이 보유세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이 10일까지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 짓고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국세청이 이 특례 신청, 합산 배제 신고를 정리해서 행안부에 전달하면 행안부가 최종 종부세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국세청이 다시 검증을 거치는 방식인데 이게 최소한 한 달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말까지 한 달 정도는 필요하다. 근데 아직까지 여야의 의견차는 여전하다. 논의 자체가 실종이다. 그래서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힘 공정시장 가입 비율 올해 60%에서 내년 70% 올리면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올해 바로 70%또 당근 준 게 아니라 올해는 60% 하자. 그리고 내년에 70% 올릴게. 이런 거였네요. 근데 야당 민주당은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80%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공제는 워낙 의견의 간극 차이가 크다. 그래서 정치권의 관심도가 많이 낮아진 상태다.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 종부세보다는 내년 종부세 인하나 기본공제 상향 등을 세제 개편안으로 논의될 무게를 높이 옮겨간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내년이나 돼야 이게 얘기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의는커녕 아예 특별공제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풀이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한시적으로 하는데 그 한시적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14억이 아니라 올해만 11억에서 14억으로 해주는 건데 이게 내년 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가면 1주택 비과세 기준선 이제 다시 11억으로 가는 거고 이제 11억에서 14억 사이에 있는 분들은 종부세를 내야 되는 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원이 9만 3천여 명 정도 된다. 이렇게 기사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가 기준으로 뭐 14억 6천에서 18억 이 6천 상당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가 이번에 통과 안 되면 종부세를 다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공시가가 14억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이 이제 더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원래 당초 정부랑 여당 안보다 더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제 금액이 줄어들어서요. 뭐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떠나서 공제 금액이 줄어들면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 과세 그 표준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팽팽하게 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 부담이 큰데 세금 부담이 크죠. 지금 안 그래도 소비가 정말 위축돼서 침체가 걱정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이거를 부자 감세라고 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서울에 이 정도 규모 주택 가진 사람을 과연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너네가 하고 싶은 건 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부 시행령 개정 통해 갖고 올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최저한도 60%까지 낮아졌고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뭐 힘든 사람 이렇게 사각지대도 처리가 됐잖아. 그러니까 추가로 특별공제까지 도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어느 때보다 세부담을 좀 낮춰줘야 되는 때입니다. 경제에 돌리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참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이 이렇게 무산되고 넘어가면 어쨌든 70이든 80이든 합의가 안 돼서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뭐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희비가 교차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거 올려가지고 통과하는 것보다 그냥 통과 안 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걸 하더라도 좀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또 정치가 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정치 관심도도 없다고 하니까 특별공제에 대해서
일단 내년에 또 어떻게 보유세 부담에 대해서 처신을 하게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시적으로 60% 하고 또 올릴 생각이라고 지금 여당에서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최초에 80%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내년에 보유세는 다시 또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안 좋은 이 상황, 이 장에 여러분들 단단히 채비하시고 각자 도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 제가 강의를 하고 있죠. 강의에 뭐 세금적인 부분도 가끔 강의를 하지만 요즘에는 이 때가 때이니만큼 지금 이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시장의 특수한 물건들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이제 이번 달 말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썩은 상가, 썩상. 이거 이미 저번 주도 하긴 했는데 썩은 상가에 대해서 차례차례 알아보고 어떤 게 입주권이 나오고 어떤 게 안 나오고 또 어느 지역이 사업성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면서 가고요. 또 지금 서울에서 우리가 보면은 초기 재개발이죠. 초기 재개발 뜨거운 감자죠. 초기 재개발 지역 소액 뭐 1억 가지고 2억 정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고 사업성이 괜찮고 좀 추진한 속도가 좀 빠를 수 있는 자리 뭐 이런 데는 어디인지 함께 강의를 통해서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은 하단에 고정 댓글 첫 번째 제가 남기는 댓글 누르시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신청 부탁드리고요. 이미 이제 10월은 끝났고 11월 모집 중에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